오늘은 if나 whether를 쓰는 문장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if는 언제 쓰는 걸로 알고 있냐면 가정할 때? 가정할 때 뭐뭐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뭐인지 아닌지를 얘기할 때 쓴다고 얘기하면서 예전에 if를 뭐뭐인지 아닌지로 만약에 쓸 때는 if 대신 whether를 써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if나 whether가 들어간 그냥 일반적인 문장 아무거나 하나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만드는지 우선 배워야 되니까요. 제일 처음에 난 모르겠다를 하고 모르는 내용이 그녀가 우리 동네에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를 할 거예요. 그럼 모르겠어요를 먼저 하는 건 거죠. 그럼 I don't know. 그 다음에 뭐뭐인지 아닌지를 하고 If. 또는 whether를 쓴 다음에 그녀가 우리 동네에 살아요만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She lives in my neighborhood. 맞았어요. 그래서 근데 neighborhood는 이제 이웃이 아니라 동네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 don't know if 또는 whether she lives in my neighborhood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고 이때의 if는 뭐뭐 한다면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가 되었었죠.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보통 이제 if랑 whether가 뭐뭐인지 아닌지로 뜻이 똑같아요. 쓰임이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if랑 whether 중에 뭘 사람들이 많이 쓰길 원할 것 같아요. If요. if가 이제 간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많이 쓸 것 같은데 if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전에 했던 거는 if, whether를 다 쓸 수가 있는데 그때 if나 whether가 나오는 그 부분 그녀가 우리 동네에 사는지 안 사는지가 이 전체 문장에서 어디에 왔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주어였나요? 아니요. 아니죠. 동사였나요? 아니요. 아니죠. 동사는 알지 못한다였어요.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녀가 우리 동네에 사는지 안 사는지를 모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약간 목적어 같은 그런 자리에 얘가 와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if나 whether를 그냥 아무렇게나 쓰시면 되겠지만 그녀가 우리 동네에 사는지 안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된 문장을 보세요. 그러면 그녀가 우리 동네에 사는지 안 사는지는 주어 자리에 있나요? 동사 자리에 있나요? 목적어 자리에 있나요? 주어요. 주어처럼 쓰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녀가 우리 동네에 사는지 안 사는지가 또는 안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은은이 붙잖아요. 가가 붙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어로 쓰였단 말이에요. 뭐뭐인지 아닌지가 앞으로 오는 순간 긴 주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긴 주어를 만들어야 될 때는 if보다 whether를 많이 씁니다. Whether. 네, 그래서 whether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금 그러니까 주어로 쓸 때는 무조건 whether를 써야 되는 거예요. if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whether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그녀가 우리 동네에 사는지 안 사는지는 이 주어로 오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Whether she lives in my neighborhood isn't important. 맞아요. 잘했어요. 그래서 whether she lives in my neighborhood isn't important 해도 되고요. 사는지 안 사는지를 할 때 가끔 or not을 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or not.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방금처럼 해도 되지만 whether she lives in my neighborhood or not isn't important 하셔도 괜찮습니다. So Whether you deserve it is my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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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런 식으로 주어가 뭐뭐인지 아닌지는 이 되는 그런 문장들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보면 여기에 머물지 계속 아니면 떠날지는 다 전적으로 너한테 달려있다. 계속 가만히 있는 거는 영어로 stay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떠나는 거는 leave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을지 아니면 갈지는 다 너한테 달려있다고. Whether I live or stay? leave에 S 붙일 필요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너한테 달려있어. Depend on you? depends on you 하셔도 되고 누구에게 달려있다 할 때 비동사 쓰고 It's up to you. 맞아, is up to you. 우리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적으로 너한테 달려있어. 전적으로를 쓰잖아요. 전체라는 형용사가 우선 필요해요. 전체의. And entire? entire가 있어요. 그래서 entire는 전체의인데 우리는 전적으로 같은 entirely? 맞아요. entirely.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해요 하고 동사랑 같이 잘 붙잖아요. 그런 조합은 ly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Whether I stay or leave
is entirely up to you. Whether I stay or leave is entirely up to you. Whether I stay or leave is entirely up to you. 이럴 때 이제 entirely의 위치는 만약에 동사가 먹어요, 자요, 움직여요 같은 그냥 동작을 말하는 이런 일반적인 동사일 때는 그 앞에 그 다음에 비동사밖에 없더라. 그럼 비동사 뒤에. Whether I did or not is irrele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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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팀이 이기든 지든 나한테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를 방금 전에 is not important로 해도 되고 중요하다라는 자체적인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나한테 하지 않아요 할 때 it doesn't matter. 그 matter가 문제도 되지만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걸 이번엔 사용해 볼게요. 네. Whether the team win or lose. 이때 앞에 있는 이 긴 주어는 단수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복수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까? 복수요. 복수일 것 같아요. 기니까? 기니까. 아니,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두 개 두 같죠. 개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전체 문장 자체를 주어로 보는 거고 그거는 단수로 씁니다. 그래서 해보면 whether the team wins or loses. 그래서 그것도 3인칭이고 단수라서 wins or loses라고 했어요. 그래서 whether the team wins or loses doesn't matter to me. Whether the team wins or loses doesn't matter to me. Whether the team wins or loses doesn't matter to me. 라는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Whether they were few or many did not matter a jot. Whether they were few or many did not matter a jot. Whether they were few or many did not matter a jot. Whether they were few or many did not matter a jot.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우리의 여행 계획을 좌지우지할 거예요. 좌지우지한다는 건 날씨의 상황이 우리의 여행 계획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decide예요? 네, decide를 써야 돼요. 그래서 되게 이상할 거예요. 사물이 어떻게 결정을 그렇죠. 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영어는 그게 가능해요. 날씨가 어떻게 비가 와요, 눈이 와요 하면 그냥 is고 rains, is고 snows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우선은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it will rain tomorrow라고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장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whether나 if나 although나 when, as 이런 접속사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어떤 규칙을 한번 배운 적이 있냐면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 네. 않았지만 그래도 위를 앞뒤에 다 붙여주지 않는다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비가 온다면을 할 때 아직 비 안 왔잖아요. 안 왔다고 It will rain tomorrow. I will take an umbrella. 이렇게 위를 앞뒤에 다 박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 위를 쓰지 않고 그냥 현재형으로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뭐인지 아닌지 이 경우에는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will을 써주고 싶다. 그럼 얘는 그걸 써도 가능해요. will이 얘는 올 수가 있어요. 올 수 있다고. 예, 예. 뭐뭐인지 아닌지. 네, 그 뜻일 때만. 그 뜻일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whether it will rain tomorrow will decide our travel plan이 되었습니다. Whether we did or didn't doesn't really matter, right? Whether we did or didn't doesn't really matter, right? Whether we did or didn't doesn't really matter, right? Whether we did or didn't doesn't really matter, right? 그녀가 어제 진실을 얘기했는지 아닌지 이미 얘기한 거예요, 어저께. 그거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걔가 어제 진실을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인 거야. 잘 모르겠다라는 거야.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걸 얘기할 때 주어를 쓰고 그 주어가 의문 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question? question이에요. 그래서 question 안에 있다라고 할 겁니다. 있다를 써야 되니까 어떤 비동사 쓰고 속에 있으니까 in 쓰고 question. 그러면 whether she told truth is in question. 맞았어요. So whether she told the truth or not 또는 whether she told me the truth 해도 되고요. is still in question. 전 still을 하나 더 넣었어요.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해서 해보면 whether she told me the truth is still in question. Whether she told me the truth is still in question. 마지막 whether she told me the truth is still in question 이라고 얘기했고요. 앞에 있던 걸 보면 그녀가 얘기했던 건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 과거를 썼지만 근데 그 사실이 아직도 난 잘 모르겠다
지금 현재까지 일어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시제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Whether you like it or not is your opinion. Whether you like it or not is your opinion. Whether you like it or not is your opinion. Whether you like it or not is your opinion. 글쓰기를 바탕으로 한 영문법 리딩 수업 수지 세가영 에듀센터에서 배워보세요. 그가 그 시험에 합격할지 안 할지는 달려있어요 라고까지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ther he passes the test or not depend on you. depend on까지만 우선 할게요. 그래서 depends까지 쓸게요. 왜냐면 이 전체가 다 이제 단수니까 네. depends on 한 다음에 얼마나 그 아이가 열심히 여태까지 공부를 해왔냐에 달려있다고 할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걔가 공부를 해왔는지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그대로 하시면 돼요. How hard how hard 얼마나 열심히.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쓰면 돼요. 그가. he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해왔던 거잖아요. 네, 그거에 달려있는 거니까 he has been studying. 맞았어요. 그래서 how hard he has been studying. 줄이면 how hard he's been studying을 depend on 뒤에다가 총 넣으면 되는 거예요. depend on 뒤에 바로 how hard 넣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뭐뭐한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감탄하는 거죠. 되게 예쁘다. 이거를 what이나 how 둘 중에 하나를 써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이 예뻐요, 귀여워요, 아니 대단해요 이런 형용사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how 다음에 바로 그 형용사만 쓰면 감탄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귀엽구나 그러면 how cute. 그래서 너무 놀랍지 않나요? How amazing.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쭉 이어주면 얼마나 열심히 누가 뭐뭐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거를 그냥 depend on 뒤에 연결해주면 Whether he passes the test or not depends on how hard he has been studying. Whether he passes the test or not depends on how hard he has been studying. 마지막 Whether he passes the test or not depends on how hard he has been studying. 이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문장 중에 제일 길었죠? 그럼 how 대신 what 써도 돼요? what을 쓰려면 what도 감탄할 때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what은 꼭 명사가 어딘가 있어야 돼요. 아까 전처럼 아름답구나, 예쁘구나 할 때는 명사가 없죠. 그럼 what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How cute, how small, how amazing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가 너무 이쁘네요 라고 I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what을 써야 돼요. So what a cute baby, what a beautiful lady, what a difficult exam. 왜냐면 뒤에 명사가 와야 되니까. 네, 명사가 와야 되는데 아이가 한 명이니까 쓴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Whether he told me, you told me, gave me the information. Whether he told me, you told me, gave me the information. Whether he told me, you told me, gave me the information. Whether he told me, you told me, gave me the information.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슈퍼 땡스 부탁드립니다.